가을이 끝나가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은주는 뒷방 다락 밑 곰팡이 냄새가 배인 이불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는 빗물이 스민 얼룩이 있었고 창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16살 소녀의 손은 겨울이 오기도 전에 이미 터져 있었습니다. 마당 쪽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인연이 또 어디 갔어? 아버지 김태곤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주는 이불을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입술이 말랐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매번 이랬습니다. 밤새 술집에서 돌아온 뒤 세상 모든 것에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를, 그릇을, 문짝을, 그리고 은주를 때렸습니다. 아니야. 집에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짧은 신음. 은주는 이불 속에서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들키면 자신도 맞을 테니까요. 이런 날들이 몇 년째였습니다.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뒤 은주는 중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자애가 무슨 공부냐며 학교 대신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밭에 나가 김을 메고 빨래를 하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은주의 손은 점점 거칠어졌고 꿈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또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독 심했습니다. 어머니를 마루에 쓰러뜨리고 빗자루로 등을 내리쳤습니다. 은주가 달려들어 말렸지만 아버지의 손등이 은주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네가 감히 어른한테! 은주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못 참겠어. 다음 날 새벽 아버지가 잠든 사이 은주는 작은 보자기를 꾸렸습니다. 낡은 옷 2벌, 헝겊에 싼 동전 몇 입, 어머니가 몰래 쥐어준 10,000원짜리 지폐 1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은주는 마루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잠든 것인지 기절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멈췄습니다. 엄마 미안해.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뒷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은주는 낡은 운동화 끈을 고쳐 묶고 보자기를 등에 짊어진 뒤 걷기 시작했습니다. 국도를 따라 1시간을 걸었습니다. 해가 떠올랐고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은주는 그곳에 서서 서울행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을 때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꺼내 기사에게 건넸습니다. 서울까지요. 기사는 무심하게 표를 끊어주었습니다. 은주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마을이 멀어졌습니다. 익숙한 논밭, 낡은 지붕들, 그리고 그 안에 갇혀있던 자신의 과거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은주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서울이 어떤 곳인지,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주먹을 피해 숨지 않아도 되고 매일 밤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니까요.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몇 시간 뒤 은주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높은 건물들, 빠르게 지나가는 차들, 서로 부딪힐 듯 걷는 사람들. 은주는 그 속에 서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보자기를 꼭 껴안고 걸었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아야 해. 그렇게 16살 소녀의 도망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사흘은 지옥이었습니다. 은주는 거리를 헤맸습니다. 낮에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걸었고, 밤에는 건물 뒤편 계단에 웅크려 잤습니다. 보자기 속 동전은 빵 2개를 사고 나니 거의 바닥났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는 아직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으니까요. 넷째 날 은주는 종로 뒷골목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은주는 담벼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얘야,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중년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밥은 먹었니?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은주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단 따라와 밥부터 먹어. 은주는 비틀거리며 여인을 따라갔습니다. 골목 안쪽에 작은 밥집이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박여산의 밥집이라 쓰여 있었습니다. 안은 좁았지만 깨끗했고 국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박여사는 은주를 구석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곧 따끈한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고 고기와 무가 듬뿍 들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한다. 은주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뜨거웠고 따뜻했고 살아있는 맛이었습니다. 은주는 그릇을 비웠습니다. 박 여사는 물을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집은 어디고? 가출이구나.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디서 잘 때는 있어? 없어요. 돈은? 조금 남았어요. 박 여사는 잠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 좀 거들래? 설거지하고, 바닥 닦고, 심부름하고, 그 대신 밥 먹고 자는 건 해결해 줄게. 은주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요? 대신 도망가지. 나도 믿고 맡기는 거야. 안 도망가요. 절대요. 박 여사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믿는다. 그날부터 은주는 밥집에서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쌀을 씻고 국을 끓이는 박 여사를 도왔습니다. 손님이 오면 물을 따르고 그릇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에는 2층 다락방에서 잤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했고 무엇보다 안전했습니다. 박 여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은주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수고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은주는 충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밥집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도 은주를 알아봤고 아가씨, 물 좀이라고 편하게 불렀습니다. 은주는 조금씩 웃는 법을 다시 배워갔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불안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설거지를 하다가 바닥을 닦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여전히 16이었지만 눈빛은 어른처럼 지쳐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생 사는 건가? 밥집에서 설거지만 하면서 두려웠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손님 중 한 명이 책을 펼쳐놓고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20살쯤 돼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책 표지에는 국어 교과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물을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학생이세요? 응. 야간학교 다녀. 야간학교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거 나도 중학교 못 나왔거든. 그래서 지금 배우는 중이야. 은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다닐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나이 상관없어. 배우고 싶으면 누구나 다닐 수 있어. 청년은 종이에 학교 주소를 적어 주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등록하러 가봐. 나도 거기서 볼게. 은주는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다락방에서 종이를 펼쳐봤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고 청년이 덧붙인 글씨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 너도 할 수 있어. 은주는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박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저 학교 다니고 싶어요. 박 여사는 국을 젓다 말고 은주를 봤습니다. 학교. 네, 야간학교요. 밤에만 다니니까 일은 할 수 있어요. 박 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다녀라. 정말요? 사람은 배워야 해. 내가 못 배워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박 여사는 국자를 내려놓고 은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 나는 응원한다. 은주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긴. 네가 잘 되는 게 나한테도 기쁜 일이야. 다음 주 월요일 은주는 야간학교에 등록했습니다. 교실은 낡았지만 칠판은 깨끗했습니다. 책상에는 연필 자국이 남아 있었고 창밖으로는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은주는 그곳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나는 이제 학생이다. 처음으로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도망자가 아니야.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야. 교실 앞에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오늘은 자기소개부터 해볼까요? 은주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야간학교 첫날, 은주는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칠판에는 분필로 쓴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선생님은 교과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12쪽부터 읽어봅시다. 학생들이 책을 펼쳤습니다. 20명 남짓한 교실에는 은주처럼 어린 학생도 있었고 30이 넘어 보이는 어른도 있었습니다. 모두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은주는 책을 펼쳤습니다. 글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아는 글자도 있었지만 모르는 글자가 더 많았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4년이 지났고 그 사이 은주는 글을 읽을 일이 없었습니다. 김은주 학생, 읽어볼까요? 선생님이 은주를 불렀습니다. 은주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어봐요. 은주는 책을 내려다봤습니다. 글자들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나라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글자가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괜찮아요. 다음 학생이 이어서 읽어보세요. 선생님은 부드럽게 말했지만 은주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웠고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수업이 끝난 뒤 은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웃으며 교실을 나갔습니다. 은주는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은주야, 누군가 불렀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정민호 선생님이에요. 그냥 정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 선생님은 은주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이라 어렵죠? 네, 나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나도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거든요. 은주는 놀라서 선생님을 봤습니다. 선생님도요?
응, 전쟁통에 학교가 문을 닫았고 집이 가난해서 다시 못 갔어. 20살 넘어서 야간학교 다니면서 검정고시 봤지. 정 선생님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거 줄게.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봐. 천천히 해도 돼. 은주는 책을 받았습니다. 표지에는 한글 첫걸음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배우는 건 네 권리야.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은주는 책을 꼭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면 언제든 찾아와. 내가 도와줄게. 그날부터 은주는 달라졌습니다. 밥집 일을 마치고 학교에 가기 전 1시간씩 책을 펼쳤습니다. 자음과 모음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을 소리 내어 읽었고 가, 나, 다를 노트에 썼습니다. 처음엔 더뎠습니다. 글자를 쓰면 삐뚤빼뚤했고 읽으면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한 글자씩 익혀갔습니다. 박 여사는 가끔 은주를 지켜봤습니다. 공부하느라 고생이네. 아니에요, 재밌어요. 그래 배우는 게 제일 재밌는 거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이제 교과서를 더듬거리지 않고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문장의 뜻도 이해했고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은주야, 글 써본 적 있어? 글이요? 응, 일기 같은 거, 내 생각이나 느낌을 쓰는 거.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럼 오늘부터 일기를 써봐. 하루에 한 줄이라도 좋아. 정 선생님은 공책을 건넸습니다. 너의 이야기를 쓰는 거야. 아무도 안 볼 테니까 솔직하게 써도 돼. 그날 밤 은주는 다락방에서 공책을 펼쳤습니다. 연필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글자를 썼습니다. 오늘 밥집에서 손님이 많았다. 힘들었지만 박 여사님이 수고했다고 했다. 기분이 좋았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은주는 뿌듯했습니다. 나도 글을 쓸 수 있구나.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은주는 일기를 썼습니다. 처음엔 짧았지만 점점 길어졌습니다. 밥집에서 있었던 일, 학교에서 배운 것, 그리고 가끔은 과거의 기억도 썼습니다. 오늘 아침 국을 끓이는데 옛날 엄마 생각이 났다. 엄마도 이렇게 국을 끓였다. 나는 왜 그때 엄마를 두고 왔을까? 미안하다. 글을 쓰면서 은주는 깨달았습니다. 과거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도망쳤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나는 살아남았어.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어.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야간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21살 공장 노동자 미숙이와 32살 식당 주방장 경수였습니다. 셋은 쉬는 시간마다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주야, 너 글 잘 쓴다. 선생님이 칭찬하시더라. 미숙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직 멀었어. 겸손 떨지만 나보다 훨씬 나아. 경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주는 나중에 뭐 하고 싶어? 나요? 은주는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뭘 하고 싶지? 지금까지 은주는 살아남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내일 밥을 먹을 수 있을지, 잠잘 곳이 있을지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대로 된 사람? 내 누구한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 미숙이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이미 그런 사람이야. 은주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도망자가 아니라 나만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글자 하나하나에 힘을 주며 썼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공책을 덮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처음으로 은주는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될지, 어디로 갈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밥집에서 일할 것이고, 학교에 갈 것이고, 글을 쓸 것입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그렇게 은주는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20살이 되던 해 야간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은주야, 잘했어. 정말 자랑스럽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네가 해낸 거야. 은주는 졸업장을 꼭 안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것은 은주가 살아온 증거였습니다. 밥집으로 돌아오자 박 여사가 미역국을 끓여놓고 있었습니다. 졸업 축하해. 오늘은 내가 쏜다. 여사님, 이제 어엿한 어른이네. 앞으로 뭐 할 거야? 은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볼게요. 제대로 된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박 여사는 은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 달 뒤 은주는 작은 봉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재봉틀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아팠고 허리가 뻐근했지만 은주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박 여사에게 절반을 드리고 나머지는 저축했습니다. 그곳에서 은주는 이현석을 만났습니다. 현석은 공장 옆 작은 철공소에서 일하는 청년이었습니다. 23살,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공장 앞 벤치에서 도시락을 먹었고 은주도 그곳에 앉곤 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인사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말을 섞었습니다.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오늘은 따뜻해요. 어느 날 현석이 물었습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은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골이에요. 충청도 쪽. 가족은요? 없어요. 혼자예요. 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석은 과묵했지만 성실했습니다. 일을 마치면 도서관에 가서 기술책을 읽었고 언젠가 작은 철공소를 차리는 게 꿈이라고 했습니다. 은주는 현석의 그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계획이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은주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현석이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은주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은주는 놀라서 현석을 봤습니다. 저요? 네. 전 은주 씨가 좋아요. 함께 살고 싶어요. 은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저는 과거가 복잡해요. 괜찮아요.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가족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가족이 되면 돼요. 현석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정을 만들어요. 우리 둘이서. 은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네, 그러고 싶어요. 두 사람은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했습니다. 박 여사와 정 선생님, 야간학교 친구들이 참석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박 여사는 은주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해라. 넌 자격이 있어. 여사님, 정말 감사해요. 고맙긴. 네가 잘 돼서 내가 더 기뻐. 결혼 후 은주와 현석은 작은 셋방에서 살았습니다. 낮에는 각자 일하고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현석은 말은 적었지만 은주에게 다정했습니다. 설거지를 도왔고 아플 때는 약을 사다 주었습니다. 2년 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은주는 작고 따뜻한 아기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엄마가 되는구나. 아들의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현석이 지었습니다. 준수하고 호탕하게 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은주는 아이를 키우며 일도 계속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3년 뒤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가족이 늘어날수록 집은 더 좁아졌지만 웃음소리는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며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할아버지는요? 은주는 그때마다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멀리 계셔. 못 오셔. 왜요? 그냥. 그래. 은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엄마가 집을 도망친 사람이라는 걸 알면. 밤이면 은주는 불안했습니다. 현석에게도 과거를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사이가 안 좋아서 연락 안 해요라고만 했고 현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마음속에는 늘 무게가 있었습니다. 감춰진 과거, 언젠가 드러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어느 날 저녁 준호가 학교에서 가계도를 그려오라는 숙제를 받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은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냥 모른다고 해. 왜요? 선생님이 다 써오래요. 나중에 알려줄게. 준호는 불만스러운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은주는 부엌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그날 밤 현석이 말했습니다. 은주야, 괜찮아? 응, 괜찮아. 뭔가 힘든 일 있으면 말해. 나도 도와줄 수 있어.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한가 봐. 현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밀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은주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들의 잠든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현석의 따뜻한 손이 느껴졌습니다. 이 가족을 지켜야 해. 어떻게든. 은주는 다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현재를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오면 은주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을.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이들이 이해해 주길. 그렇게 은주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랑과 가정 사이에서,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하지만 은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은주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은주는 어느새 70을 넘겼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현석도 70 중반이 되어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 준호와 수진은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준호에게는 2딸이, 수진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모두 중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은주는 손주들을 볼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손주들은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할머니, 어릴 때 사진 없어요? 증조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할머니는 고향에 안 가요? 질문이 쌓일 때마다 은주는 답을 피했습니다. 사진은 다 없어졌어. 증조 할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단다. 고향은 너무 멀어서 못 가. 하지만 거짓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추석에 다 같이 모여요.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그래. 그러자. 근데 엄마, 아이들이 자꾸 물어봐요.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이야기. 은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했니? 그냥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이었는지. 준호는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혹시 말하기 힘든 일이라도 있어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 준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은주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손주들은 이제 컸습니다.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두려웠습니다.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할머니가 집을 도망친 사람이라는 걸. 추석 당일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작은 아파트 거실에 준호 가족과 수진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고 아이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평화가 깨지면 어떡하지? 식사가 끝나고 손주 중 막내인 민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학교에서 가족사 조사 숙제 받았어요. 할머니 어릴 때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은주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평범하게 자랐단다. 어디서요? 어떤 집에서요?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현석이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은주는 현석을 봤습니다. 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말해도 돼. 은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서야, 그리고 다들. 은주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가 이야기 하나 할게. 오래전 일이야. 손주들이 은주를 주목했습니다. 할머니는 16살 때 집을 나왔어. 준호와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은주를 봤습니다. 도망쳤단다. 새벽에 몰래.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아버지는 술을 드시면 가족을 때렸어. 할머니도, 할머니 엄마도. 매일 밤 무서웠지.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 보자기 하나 들고 서울로 왔단다. 은주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밥집 할머니를 만났고 야간학교에 다녔어. 그러다 너희 할아버지를 만났지. 현석이 은주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그 일을 숨기고 살았어. 부끄러웠거든. 집을 도망친 나쁜 딸 같아서. 은주는 손주들을 봤습니다. 할머니 엄마한테도 미안했어. 혼자 두고 온 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살고 싶었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단다.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숨겨서. 너희한테도 거짓말해서.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아니에요. 민서가 은주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용감했어요. 뭐? 16살에 혼자 서울 온 거 정말 용감한 거예요. 다른 손주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대단하세요. 저였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준호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니에요. 혼자 다 안고 사셨잖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저희를 키우셨잖아요. 은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은주를 안았습니다. 현석이 은주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한참을 울고 나서 은주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다들 정말 고마워. 민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증조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은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르겠구나. 소식을 못 들었어. 아마 돌아가셨을 거야. 할머니는 안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지. 매일.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어.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할머니는 지금 행복하거든. 너희가 있어서. 손주들이 은주를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간 뒤 은주와 현석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후련해? 현석이 물었습니다. 응, 정말 후련해. 은주는 현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평생 옆에 있어줘서. 나도 고마워. 함께 해줘서.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도망으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끝났어. 16에 집을 나온 소녀는 이제 70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험난한 길이었지만 은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밥 한 그릇에서 시작해 야간학교에서 배우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말할 용기를 냈습니다. 은주는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어.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은주는 현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 참 잘 살았지? 응, 정말 잘 살았어?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밤이 왔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가벼움, 가족의 사랑을 확인한 따뜻함, 그것이 은주에게 남은 것이었습니다.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고 은주는 또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후회 없이 당당하게. 그렇게 은주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실로 맺어진 가족과 함께하는